그 주변에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좋은 바이브에 좋은 에너지에 이런 대화장을 만들어내면은 여자도 자기도 모르게 그 대화를 듣고 있다고. 새롭게 탄생 뉴 제다이, 기초부터 상급 화술 필수 루틴 스택도 그냥 몽땅 짜서 넣어놨습니다. 얼마 전에 형이 좀 재밌는 걸 좀 봐서 CIA 출신 어떤 사람이 사람 마음을 읽고 여자의 마음을 읽는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 보다가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좀 아름답게 얘기해 줄 겁니다. 병렬 대화 레버리지, 비위협 접근, 말하자면 이제 간접 접근 같은 겁니다. 하기 위한 불안 관리, 이너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스트레스 면역까지, 자기 관리 같은 거지. 그래서 요런 라인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협상 기술에서 누군가 협상을 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상대가 갖고 있는 걸 내가 미친 듯이 원한다는 거, 티나게 하거나 알게 하는 거야. 여자를 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제일 먼저 실수를 저지르는 게 그 여자를 원한다는 걸 너무 빨리 들킨다는 거야. 여자를 보면 뭐야? 포들포들 떨면서 갑자기 말투가 공손해지거나 몸이 그냥 앞으로 그냥 바디랭귀가 쏠리거나 머릿속이 막 혼란스럽거나, 그래서 여자한테 어떻게 해서든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3대 헌신을 여자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이상형화 시키고 바치겠다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나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나한테 관심 있을까? 자꾸 정답인 행동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게임이 이미 기울어지게 된다고. 왜냐면 여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푸시 친구들은 이미 마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나는 너한테 관심 있어. 네 반응을 기다리고 있어. 받아만 주세요. 이 CIA 친구가 하는 접근 방법은 다릅니다. 이걸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트릭, 그러니까 속임수라고 부르지 않고 택틱,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전술이라는 건 뭐야?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가 나올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마카와 똑같지, 그치? 늘 100% 꼬시는 건 없다고. 그러나 여자가 원하는 방향, 여자의 방향성, 경향성을 우리가 마카를 배운 대로 잘 활용하면 여자의 방향성과 경향성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 성공률을 높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자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읽고 이 여자의 공간을 읽고 이 여자의 생각의 마인드 공간을 읽고 그리고 상대 무의식을 읽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여자를 끌어갈 방향을 설계하는 거지. 여자를 꼬시는데 이 전술들은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바에 갔다고 치자. 거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앉아있어. 그럼 대부분 푸시들은 여자한테 가가지고 제가 한 잔 살게요 라든가 혹시 술 한 잔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바이어 드링크라고 되게 유명한 그런 라인이잖아. 그치? 제가 술 한 잔 살까 이거. 스타일이 좋으셔서 너무 예쁘셔서 제가 막 말을 걸 수밖에 없었네요. 이런 것들. 물론 이게 나쁜 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구조라고. 처음부터 별다른 어트가 없는데 처음부터 여자한테 정면을 향해서 들어가면은 그냥 여자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너무 떠받들면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런 식으로 여자를 이미 상에 얹고 들어가는 거. 이런 바이브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시선을 주고 내가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걸 무의식적으로 느낀다고, 바이브로.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나한테 너무 온체로 시작을 하는구나. 내가 위에 있네. 이게 바로 레버리지야. 그러니까 연애에서 레버리지는 단순히 돈이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야. 누가 먼저 상대의 반응을 필요로 하느냐. 이게 레버리지야.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야. 여기 여자가 있다. 네가 있어. 여기 또 다른 사람도 있다고 할까? 그러면 타겟이 여기 있으면은 바텐더한테 먼저 말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다고 할까?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거를 병렬 대화라고 합니다. 이 여자를 두고 다른 친구랑 이렇게 나란히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자한테 직접 네가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 옆에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에너지를 띄우는 거지. 그럼 여자애가 이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귀 기울여 대고 웃게 되지. 그러면 그때 네가 반응하고 있는 여자한테 대화를 건넬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할로윈하고 칠까? 이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해. 혹시 스파이더맨 보셨어요? 여기저기 거미줄 뿌리고 다니는 친구 있었는데 얘가 스파이더맨 못 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혹시 거미처럼 생긴 애 보이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또 장난식으로. 오케이? 그럼 여자애가 웃고 있을 때 들으면서 막 해요. 그럼 뭡니까? 네가 여자한테 얘기할 수 있어.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옮겨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직접 여자한테 오픈하는 게 아니라 대화의 에너지장을 만들어서 여자가 끌려오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바에만 적용되는 걸까? 이런 식의 방식은 사교 현장에서 되게 많이 할 수 있어. 여자를 못 만나는 친구도 이런 간접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야. 학창 시절에 내가 다른 친구랑 되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있던 친구가 듣더니 갑자기 껴드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카페 앉으려고 하는데 옆 테이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 나는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웃지? 뭔가 되게 재밌는 얘기인가? 뭐지? 무슨 얘기하지? 이상하게 귀가 가면서 어느 순간 듣고 있어. 그런 경우 많잖아. 그치? 왜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주변 대화를 감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혹시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나? 저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나? 저 대화가 나한테 위협이 되나? 저 분위기에서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나? 이게 생존 본능이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바로 달려가는 대신에 그 주변에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좋은 바이브에 좋은 에너지에 이런 대화장을 만들어내면은 여자도 자기도 모르게 그 대화를 듣고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로윈이라면은 그런 코스프레 얘기, 슈퍼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에 유행하는 것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좀만 응용하면은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혹시 땡땡땡 입고 있는 친구 본 적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응용도 가능하겠지. 그 친구가 지금 운전치 않은데 빨리 찾아서 가야 된다고, 엄마한테 연락 왔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이 남자 뭐지? 나한테 말 거는 건 아닌데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 같네. 이런 것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직다이렉트를 꽂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를 딱 보면 우리가 딱 느껴진 게 있어야지. 옛날에 좀 이런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알겠는데 이게 인다이렉트 방식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을 드러내지 않고 인다이렉트 식으로 하는 거. 다이렉트 방식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이 해본 친구들은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나을 수도 있어. 다만 다이렉트 방식이라도 상황적으로 뭐예요? 너무 노골적인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막 하나 제다이 통해서 좀 제대로 배우면 되고. 아무튼 이 방식의 중요한 점은 뭡니까? 내가 쫓아간 게 아니라고. 오케이? 여자를 끌어들이는 거라. 여자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여자가 궁금하게 판을 깔아버린 거. 여자가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먹히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이뤄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방식은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좀 더 로맨틱한 방식이라고 여자가 느낄 수 있거든.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간을 장악해서 상대 방어 심리를 낮추는 거. 그래서 여자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협 반응을 만들지 마라. 너무 노골적으로 다가가면은 이게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뭐야? 부담스러운데? 너무 들이대는데? 부담스럽게 들어오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내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 사실 끝이거든. 이런 부분을 볼 때 여기 와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기 어떤 칵테일이 제일 좋아요? 라든가 여기 음식 괜찮아요? 여기 어떤 음식이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인다이렉트적으로 들어갈 만한 요소가 되는 거지. 포인트는 내가 너한테 반했다가 아니라 평범한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위협 반응을 낮춰줄 수 있다. 여자가 평가를 요하는 질문이 아니야. 꼬시겠다는 질문도 아니고 부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형이 이거를 길에서 쓰는 걸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마겟돈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굳이 다만 응용해서 네가 어디를 갔을 때 어느 스팟에 갔는데 그때 자연스러운 대화법으로 접근하기 이런 거 괜찮다는 거지. 그냥 남자가 자연스럽게 묻고 가볍게 그냥 지나갈 것 같고 자기 에너지 유지하면서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덜 방어적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 있잖아. 뭐 FTC라든가 저기 친구 만나러 금방 가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 형이 얘기해 줬잖아.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친구 만나러 금방 가는 길이구나. 금방 갈 거니까 어차피 얘기 뭐 많이 더 성공 이렇게 생각하면 덜 방어적이 되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그겁니다. 여자를 굳이 당연히 꼬시는 겁니다. 꼬시지만 꼬시려는 냄새를 강하게 주지 마세요. 방어하게 만들지 말라고. 오케이?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관심을 너무 많이 던지지 마세요. 오히려 여자가 너 궁금하게 만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쫓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네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세계로 여자가 들어오게 만들려고. 오케이? 다 설명하는데 여자를 뭐 아예 무시하거나 뭐 그런 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순서예요. 너무 들이대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고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자연스러운지 좀 생각을 해보라고.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라고. 그런 의미를 알려주는 거야. 여기서 뭐야? 여자가 대화에 끼어들 수도 있고 뭐 눈을 마주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웃을 수도 있고 옆에서 듣다가 막 반응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볍게 받아주시면 되지. 뭐 얘기 듣고 있었어요? 라든가 혹시 보셨어요? 라든가 그쪽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풀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뭡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 안 되는 거. 갑자기 뭐야? 방금 전까지 여자 신경 안 쓰는 듯 했다가 여자가 반응 왔다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포들포들 떨면서 갑자기 다시 푸시처럼 여자가 웃어도 반응해줘도 말 걸어와도 편안해져야 돼요. 물론 이제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여자 그냥 끝까지. 오케이? 그런 경우도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그럼 뭐 어쩌라고 뭐 그런가 보다. 딴 여자 오픈 막 흐흐 치러 가면 되는 거지. 이 남자는 뭐야? 여자 반응에 의해서 막 결정되는 남자가 아니라고. 이 여자의 반응에 의해서 존재감이 결정되는 남자가 아니라고. 여자들은 이런 거에 무너진다니까. 그리고 이 남자는 나를 무서워하지 않네. 이 남자는 내 반응에 휘둘리지 않네.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 것 같아. 이런 남자는 있으니까 편해져. 이런 데서 매력이 생기는 거라고. 하나 뭐 안 되는 거? 아무렇지 않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원하는 바를 쟁취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붙으라고. 알겠어? 깔 수도 있지. 매주 형이 하는 겁니다. 매주. 그리고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카 배워서 많이 연습을 하라고 또 형이 얘기하는 게 이런 멘트를 똑같이 칠 때도 이 옆에 남자가 있든 뭐 여자가 있든 이 말 한마디에도 푸시같이 들리는 바이브가 있고 그냥 제대로 꽂히게 딱 이 남자는 좀 느낌 있는 남자다. 이게 꽂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푸시가 하면 작업 멘트처럼 보이고 멘트 외워서 오신 거예요? 처럼 돼버리는 거고 고수들이 하면은 똑같은 말도 자연스러운 대화로 그냥 흘러가게 되는 이유. 거기 있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멘트 하나를 이런 방법 하나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많이 미친 듯이 연습해가지고 그냥 내가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 CIA가 얘기해요. 뭐 좋은 스파이라는 거는 불안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스파이는 불안이 많은 사람일 수 있다. 왜냐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관찰하고 더 많이 의심하고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민감하게 분위기를 읽고 더 많이 훈련한다고. 그래서 이런 불안들은 훈련되지 않으면 약점이래. 그렇지만 훈련이 되면 초능력이 된다고. 왜? 그만큼 많이 연습해서 내게 됐을 거니까. 불안은 훈련되지 않으면 약점이지만 뭐예요? 훈련이 되면 초능력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똑같잖아. 그치? 여자 앞에서 긴장하잖아. 그치? 말 걸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상해 보이면 어떡하지? 지금 들어가도 되나? 말 끊기면 어떡하지?
불안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초보들이 당연히 푸들푸들 떨리지. 푸시들이 문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똑같이 형이 이렇게 알려줘도 막가 배우는 친구들은 이해가 갈 거야. 이걸 이렇게 쓰라는 거구나. 연습이 많이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응용해 먹어요. 근데 연습이 안 되고 그냥 맨날 듣고 좋은 얘기 이러고 많은 친구들은 똑같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불안을 느낀다고 약한 남자인 게 아니야. 불안을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약한 거라고. 알겠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형의 마카필상가, 마카벨리 도로직, 폰더레블, 뉴시노. 여자한테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는지, 또 성적으로 어떻게 리드하는지 제대로 좀 흐흐흐 치는 법 좀 배우시는 겁니다. 알겠어? 선생님, 하지만 전 기초 하슬부터 떨어집니다. 대다이 마인드 트릭 배워가지고 거기 나온 거 루틴 졸라 많이 나거든. 그거 좀 흐르륵 받아들여서 앞에 배운 마카랑 같이 응용해서 하나하나 써보시면서 실력 늘리시는 겁니다. 자, 배우고 있습니다. 압구정 정답 상위 1% 앞을해서 직접 흐흐흐 치면서 배울 수 있는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어? 이것들이 뭐라고? 네가 쓸데없이 낭비할 자원들을 전부 아껴줄 거라고. 그리고 스트레스, 이걸 다루기 위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물을 마셔라. 산책을 하고 따뜻한 차 마시고 이런 것도 우리 친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음식 먹으라고 하는 거. 인서트나 합성 음식 먹지 말고. 요새 얼마 전에 박진영이 나와가지고 JYP 우리 형님이 나와가지고 또 그 얘기 하던데 환경호르몬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난 그 말에 동의합니다. 더 정확한 과학적인 것들이 이제 얘기들이 있겠지만 좋은 음식을 먹으면 확실히 좋아요. 형도 최근에 좋은 음식을 먹어요. 나는 그릭 요거트, 그 다음에 우유도 좀 좋은 우유 마십니다. 좋은 물 마시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형은 제로 음료 당연히 이제 혈당이나 이런 데는 영향 안 준다니까 먹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 읽는 것도 형이 맨날 얘기해주지. 그리고 이제 절대로 좀 폰을 많이 보지 마세요. SNS 많이 하지 마세요. 딱 마튜브 딱 보면 외에는 절대 쓸데없는 것 좀 보지 마. 자꾸 인생에 도움되는 걸 좀 보셔야지. 형이 옛날에도 얘기했던 건데 불안하고 망했다는 글 같은 것도 좀 보지 마세요. 그런 거. 그게 어디 제일 많이 나와? SNS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 도파민 때문에. 걔네는 도파민을 뽑아 먹어야 되니까. 하루의 불안의 대부분은 아침에 눈 떴을 때 결정됩니다. 눈 뜨자마자 그런 것부터 보거든. 폰 켜고 뭐해? 뉴스 보면서 SNS 들어가가지고 자극적인 거 보고 자극적인 댓글 찾고 맨날 뭐 나와? 혐오하고 비교하고 망했다, 문제가 됐다. 근데 그게 내 인생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우리를 보고 살아야 돼. 지금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젊은 시간. 그런 SNS 보면서 도파민 쫓는 거 보고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결국 보고 있는 겁니다. 봐봐,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데 맨날 이러고 살고 있잖아. 차라리 책을 가지고, 형은 진짜 강추, 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얇은 책 같은 거 갖고 다니세요. 이런 책 좋더만. 소설 같은 거 단편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것도 좋고. 그 읽을 양서들이 되게 많아요. 현대문학이라든가 요새도 신문사나 이런 데 요새는 등단이나 이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올라오는 글들 보면 되게 좋은 글들 많거든. 단편 소설 같은 거. 진짜 읽을만한 거 많아요. 그런 걸 읽으세요. 그런 게 진짜 삶에 도움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뭘로 흘러? 고전으로 흐르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SNS를 맨날 보고 이런 상태로 여자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눈빛부터 흔들리지. 과민 반응하게 되고 여자한테 한 번만 까여도 세상에 쓸데없는 존재처럼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자존감이라는 게 솔직히 있을까? 자중자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보통 여자한테 여유나 이런 게 안 나오는 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자 앞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삶 자체가 좀 불안하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 많아. 잘못 세팅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마카 3일차라고 늘 얘기하는 게 역설적으로 여자를 잘 만나려면 여자를 만나는 건 당연한 거고 여자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상태, 운동이나 능력적인 부분, 자기를 개발하는 거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형이 늘 강조하는 겁니다. 늘 운동을 하고 늘 햇살을 쐬야 되는 거, 당연히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 수면에 대해서 항상 관리하고 자기 에너지에 대해서 항상 관리하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삶의 루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 밤 핫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쌓여야 돼 계속.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좀 스트레스 면역 훈련 요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안전한 환경에서 일부러 스트레스를 좀 경험해보는 거야. 거절당하는 상황을 좀 연습해보기도 하고 본인이 상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핫플에 그냥 가보는 겁니다. 한번. 너 혼자 그냥 가서 잠깐 그거 경험하고 온다고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할 싸움 없잖아. 거기서 낯선 사람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런 것도 있잖아. 친구한테 10만 원 준 다음에 내가 오픈 한번 할 때마다 1,000원씩 돌려줘라. 이런 방식도 있고 사람 많은 곳이 어색한 친구들이라면 사람 많은 곳에 한번 가보는 거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긴장되는 환경에 몸을 한번 넣어보는 거. 제 상황에서 이런 걸 처음 겪으면 얼어붙어.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괜찮네. 처음에 몸이 굳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아무렇지 않네.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 이걸 스트레스 면역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거절을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절을 당해도 결국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이걸 뭘로 만들어? 연습으로만 만들 수 있는 거야 결국에. 그리고 이게 자신감이 되는 거고 진짜 자신감. 그리고 진짜 여유가 되는 거. 상대한테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 말은 쉽지만 해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외우세요.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가 아니라 나는 실패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자가 안 받아줘도 돼. 지금 잠깐 넘어질 수 있어. 대화가 끊겨도 돼. 분위기가 애매해도 돼. 오늘 안 풀려도 돼. 왜? 이게 실패를 의미하진 않으니까.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도 실패할 건 아니니까. 오늘 안 풀려도 된다고. 이런 마인드가 갖춰져 있는 남자가 여자 앞에서 급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연습들이 너를 진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알겠어? 나가시라고. 나중에 어느 정도 완성되면 급하지 않게 되는 마음가짐이 완전 배잖아? 그러면은 더 훨씬 잘하게 됩니다. 왜? 급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말을 편하게 하게 되고, 불필요한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오, 이 사람 다르다. 무게감을 느끼게 되거든. 무게감이 생기니까 여자는 반응도가 더 커져, 너에 대해.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쓸데없는 말을 장황하게 안 하네. 쇼오프하지도 않고 무게가 있어. 이 남자 무게감이 있어. 무게감이 생기니까 뭐야? 그 반동으로 더 많은 여자들이 너한테 붙게 돼.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남자는 뭐야?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남자. 자기 상태를 통제할 줄 아는 남자. 그 부분을 여자는 다르게 보는 거라고. 알겠어? 여자한테, 오늘 핵심 이거예요. 여자한테 바로 달려가지 말고 먼저 공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정면으로 압박하지 말고, 그리고 여자를 너의 에너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자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라고. 결국 평소에 많은 훈련만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한테 이걸 물어봐. 지금 이 공간에서 나는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떤 바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번엔 내가 여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반응하고 싶어지는, 여자가 나한테 판결을 받고 싶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야. 알겠어? 제다이를 통해서 여거트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이런 원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알겠어? 여자가 너를 쫓는 걸 익숙한 상황으로 좀 만드세요. 제다이 통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 모든 프레임을 바꿔야 돼. 자기한테 막 구걸하는 게 아닌데도 막 니디하게 안 구는데도 이상하게 존재감 있고 편안하고 자기를 장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궁금하고 거리두기 하는데도 그런 남자가 되는 거야. 알겠어? 아름답게 마카 3일째 파이팅 하는 거다. 파이팅 하는 거야.